네. 첫 번째, 가정폭력 새롭게 인식하기 시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회적 욕구, 대표적인 욕구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환영받고 싶어 합니다. 타인과 만났을 때 어떻게 내가 환영을 받고 있는지, 받고 있지 않는지를 무의식적으로 탐색을 하게 되죠. 두 번째는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받고 싶어 하고, 그리고 칭찬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보통 건강하게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자신이 올바른 역할을 해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례들에서 보게 되면 너무 상대방의 인정에 대해서 많이 목말라하는 사람들이나 집착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건강이나 자신의 행복을 해치면서까지 상대방의 욕구를 들어주면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형성되는 데는 어린 시절의 가정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한 사회에서 건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가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철수는 학교에 가는 길입니다. 철수가 학교에 가는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어떤 기분인지 철수의 표정은 어떤지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질문을 또 드릴 겁니다. 그러면 장면을 바꾸실 분들은 좀 바꿔주시고 추가하실 분들은 좀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철수가 학교에 가고 있는데 가면서 오늘 있을 수학 시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철수의 얼굴이 조금 긴장을 하고 있겠죠. 아무래도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첫 번째 질문에서는 철수는 학교에 가는 길이다라는 걸 상상했을 때는 사실 많은 분들이 철수가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다라고 상상을 하셨을 텐데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여쭤보면 수학이라는 단어 때문에 왠지 학년이 올라갔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자, 이어지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또 추가하실 분들은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는 오늘 또다시 수학을 학생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자, 이 질문을 보고 아까는 철수는 왠지 학생일 것 같았는데 왠지 선생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시죠. 자, 이어지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 바꾸실 분들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일이 학교 수의 업무에 해당되진 않지만 철수는 오늘 또다시 수학 수업을 해야 한다. 자, 철수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네, 결론을 보면 철수는 학교 수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그날 안 오셔서 수학 수업을 학생들에게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면서 학교를 가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철수 학교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사실은 큰 의심 없이 철수는 당연히 학생일 것이다. 그것도 초등학교 학생일 것이다. 라고 상상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입니다. 철수라는 그 이미지, 이름에서 오는 이미지가 왠지 학교 저학년일 것이다. 학생일 것이다. 라는 그런 상상들을 좀 불러일으키게 하는데요. 우리 뇌는요, 사실 굉장히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떤 정보가 딱 들어오면 일반화시키고 과거의 기억에 그렇게 분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그 장면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의 기억과 믹스시켜서 이렇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어서 또 다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영상을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방송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그 장면인데요. 아마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올 겁니다. 사실 여성 세 분, 흰색 옷 입은 여성 세 분이 농구를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 안에 검은색 옷 입은 여성 세 분도 같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봐야 할 건 흰색 옷 입은 여성 세 분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 그걸 한번 세어주세요 라고 하고 이 장면을 보여드립니다. 장면이 다 끝나고 나서 몇 번 보셨나요? 라고 하면서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는데 혹시 농구를 하는 사이에 고릴라가 지나간 걸 보신 분 계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리면 보통은 한 100명 중에 20명 이하로 고릴라를 봅니다. 나머지 80명, 그러니까 80%는 고릴라를 못 보거든요. 이렇게 사람만한 고릴라가 나타났다가 가슴을 두드리고 들어가는데 그걸 못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또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는데 사실 커튼 색깔이 처음에 어떤 색이었을까요? 질문 드리면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처음에 커튼 색깔은 붉은색이고 그 장면이 끝났을 때 커튼 색깔은 노란색으로 바뀌거든요. 이렇게 크게 바뀌는데 우리는 이걸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보통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눈으로 봤어. 그거 정확해. 그건 진실이야. 내 눈으로 봤다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조차 사실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뇌로 봅니다. 생각하는 대로, 기억하는 대로 그 장면들이나 사실들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견이라는 거 그리고 뇌에 어떤 생각들이 지금 정립이 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들을 처음에 정립하는 게 가정에서 자라나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지금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서 건강한 인간으로 자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상담을 했던 한 여성 내담자가 있습니다. 이 여성은 남성의 혐오증이 있었고 결혼에 대해서 크게 혐오증이 있었는데 상담을 해본 결과 부모님이 결혼을 하셔서 이 여성분이 임신을 하자마자 그 아버지가 그 외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우울증에 걸려서 이 아이를 낳으시고 여성분을 낳으시고 굉장히 많은 푸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은 머릿속에, 뇌 속에 어떤 생각들이 들어가 있었냐면 남자는 여자를 떠난다. 라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남성과 교제를 하거나 아니면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면 굉장히 혐오증으로 몸에 이상 반응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가정의 역할이 한 사람의 인생에 이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경험에 갇혀서 삽니다. 자신이 본 대로, 경험한 대로, 그리고 보고 배운 대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지혜롭다, 그리고 공간을 좀 만들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내가 편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걸 관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자,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하신가요? 보시면 서로 의견 충돌이 났을 때 그거를 조율하려고 노력을 하시나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의견을 정리를 하시는 편이신가요? 또 하나는 집안에 중요한 대소사가 있었을 때 한 사람이 결정을 하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회의를 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결정을 하시는 편이신가요? 세 번째는 자녀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나누시는지 아니면 엄마 말 들어.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 거야 라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시진 않으시나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아이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거든요. 부모님이 앞에서 큰 소리를 내서 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기운으로 공기로 다 알고 있는데 아이들이 모르는 척 한다고 해서 정말 모른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감정을 상대에게 투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투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리자면 한 가정폭력 가해자와 경찰이 나눈 대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거래처를 12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아주 너무 힘이 들어서 점심까지 거르고 입이 타 들어가도록 힘들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글쎄 집안에서 비린내가 꽉 차 있는 겁니다. 뭐가 속에서 꼬였는지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고등어를 구운 겁니다. 이거 저랑 싸우자고 시비 거는 거죠. 그래서 때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요. 자기가 지금 자신이 바깥에서 어느 곳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상태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올바르게 건강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보다 약한 존재에게 그걸 화를 푸는 것, 이게 투사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부인에게 화를 투사했습니다. 그러면 부인은 또 기분이 굉장히 언짢고 힘들겠죠. 멀쩡히 지나가는 아이가 이제 근처에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날따라 엄마가 또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붙잡고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공부 안 해 지금? 너 숙제했어? 이러면서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아이는 멋쩍어서 숙제 할게요 이러면서 들어가겠죠. 네, 투덜투덜하면서 들어가다가 기분이 이제 계속 또 안 좋아요. 옆에서 멀쩡히 자고 있는 강아지를 툭 하고 건듭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투사거든요. 자신이 지금 어딘가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걸 건강하게 풀지 못하고 자신보다 약한 존재에게 푸는 것. 혹시 여러분의 가정은 이런 안 좋은 습관들이 배어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폭력을 위한 그 변명이 있습니다. 보통요,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문화에선 애들을 때려서라도 바르게 키워야 돼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나 또는 우리 전통에서는 가족은 내 맘대로 해도 돼 라는 이런 말을 하시진 않더라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시는 분들, 또 어떤 종교에서는 아내를 마구 구타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사실은 그 어떤 전통이나 문화 그리고 어떤 종교에서도 가정폭력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폭력은 범죄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폭력,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될까요? 라는 그 질문을 드리면 사실은 그 오프라인 강의 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혹시 어떠신가요? 가정폭력 국가에서 왜 개입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사실은 가정폭력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나면 그 아동학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거든요. 또 노인학대 또는 부모 폭력 그리고 자살과 살인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부부폭력이나 학교폭력, 성폭력이나 성매매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 폭력의 가장 씨앗입니다. 가정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그 굉장히 안 좋은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근본이다라는 판단하에 국가에서는 이제 가정폭력에 개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4대 사회 악을 근절하겠다, 척결하겠다라고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4대 사회 악을 살펴보면 가정폭력, 그리고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그래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사회 4대 악으로 우리가 근절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국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방을 하겠다. 그래서 이미 일어났을 때 그 후에 사고 대책을 세우는 것 이전에 미리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 그래서 예방 교육을 하고 건강한 가족 가치를 정착화시키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보호하겠다. 그래서 피해자가 생기면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구조적인 그 내용들을 조금 더 내실화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해자, 행위자가 생겼을 때 초기 대응을 강화시키고 엄정 처벌하겠다라는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세운 후에 사실 지속적으로 처벌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서 13년도를 보더라 하더라도 검거 건이나 사범이 굉장히 2배에서 4배까지 늘어난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가정폭력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이고 가정폭력하면 그냥 가족끼리 알아서 해야 되는 문제라고 우리가 많은 편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편견들을 우리가 바꾸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지금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